나는 듣는다고 하는데 전혀 이게 스님께서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다시 한번 이렇게 고심해봤는데 이게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며칠 전에 이제 뭐 이렇게 친구들을 만났는데 어떤 친구들은 뭐 활동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은퇴한 친구도 있는데 거기서 얘기 나오는 걸 보니까 누가 얘기를 해도 자기 생각을 꺾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생각이 굳어서 누가?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 모습을 딱 보니까 나도 저러네. 내가 저랬구나. 이런 감이 확 오는 거예요. 친구들 모습에서. 그러면 또 내가 얘기를 하면 그렇다고 뭐 저는 내 의견을 꺾느냐. 또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모습 때문에 이것 때문에 관문이 안 들어왔구나.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전혀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이건 뭐 과정에서 형성된 거겠지만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딱 형성돼 가지고 이 법문이라고 듣는다고 생각했지만은 법문은 그냥 왔다가 이게 철옹성이니까 왔다가 부딪혀나오고 가끔씩 한 번씩 이제 들어오고 막 이랬던 거구나. 네, 지금부터 2023년 8월 6일 일요법회 제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기가 이토록 뭐 여러분들 뭐 그렇게 크게 다를까요? 자기들은 크게 다를 것 같죠? 어떤 부분으로 들어가 보면 똑같은 증세가 다 나와요. 우리가 완전히 관념 속에 빠져서 살고 있다는 증거가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저 부모님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자꾸 딴 대답을 하시네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본인들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생각으로. 이 전체가 자기 마음이다 라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냥 사실을 같이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이유는 같이 한번 사실을 살펴보자. 그런데 계속 자기 관념 속에서 대답을 하니까 사실을 보고 한 번이라도 사실을 대답하게 하려고 계속 포기하지 않고 시도를 해본 거예요. 네, 사실을 그대로 단순하게 대답을 하게만 딱 바뀌어버리면 되는데 이제 자기 상의 입장에서는 뭔가 불편했던 모양이죠. 여러분들 이 공부가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막 자기 알을 가지고 막 하거나 막 자기 생각 뭐 자기 그런 걸 갖고 하는 게 아니고, 특히 저하고 대화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딱 때리면 아야 스님 왜 때리세요? 있는 그대로 그거예요. 그리고 법부님 아파요? 그러면 네. 아니면 안 아프면 안 아픈데요? 뭐 그거 또 자 지금 배가 고파요?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런 거. 아니면 좀 고프네요? 이런 거. 그런 수준의 그냥 그 뭐랄까 아주 그걸 뭐라고 해야 돼요? 원초적인 원초적인 대답이에요. 이 공부는요 원초적인 것과 가까워요. 철학적이고 사상적이고 개념적이고 이런 것하고는 멀어요. 원초적인 것과 가까워요. 그러니까 대답은 5살짜리도 할 수 있는 대답을 항상 묻고 있어요. 너무 깊이 생각해서 스토리로 들어가면은 그러면 이런 거고 저런 거고 이런 건가요? 그래서 그렇다는 건가요? 이런 건 어른들이 하는 거잖아. 한 5살짜리가 대답 충분히 할 수 있는, 4살도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만으로 하죠. 만으로 하면 3살도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의 대답이 원초적인 대답, 즉 자기 관념 속에서 대답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솔직한 대답, 단순한 대답, 묻는 말에 대한 대답. 저는 여러분들을 곤란하게 만들려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분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아무런 의도가 없어요. 사실을 자기가 지금이라도 잠깐 관찰해보고 그냥 자기가 관찰해본 사실, 관찰이라고 할 것조차도 없잖아요. 그거를 그냥 그대로 대답을 하라는 건데, 우리가 세상에서 하도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고 그런 문화 속에서 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면서 애매모호한 말들로 빙빙 둘러서 그럴듯한 대화를 하고 살아요. 그렇죠? 집에서 식구들하고는 좀 원초적인 대화하죠. 야, 너 밥 먹었냐? 배 안 고프냐? 야, 좀 더 먹지? 야, 좀 더 먹지? 그러냐? 아, 먹기 싫어. 그런 대화 하잖아요. 근데 식구들하고도 조금 폼 잡고 앉으면 이제 철학적으로 막 빙빙 둘르는 대화하고, 우리 대화 좀 해봅시다 이러면은 솔직한 대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관념적인 대화. 특히 뭐 친구나 무슨 뭐 모임에서는 또 조금 더 폼 잡고 이야기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사실 상대방이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면서 뭐 대략 짐작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도 상대방이 잘 알아듣지도 못할 말들을 하고, 그러면서도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아. 그게 무슨 말인지 물어보면 또 따진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야, 너 그것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냐? 이럴까봐. 근데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몰라도 별 문제가 안 되니까 다 그냥 넘어가. 자기도 대략 빙빙빙 둘러서 대화. 그러고 살고 있지 않나요?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사회가 분위기가 그렇더라고요. 예전보다 더 애매모호하면서 이제 폼 잡는 시대 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이제 폼 잡고 얘기하자니 좀 적나라하게 말하면 폼이 없잖아요. 그죠? 니 밥 먹었나? 이러면은 좀 폼이 없잖아요. 아, 식사하셨습니까? 이러면 좀 폼이 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폼은 잡고 있는데 실제적인 알맹이는 없는, 그러니까 자기도 애매모호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애매모호해져요. 그 마음이 애매모호한 게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깔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단순한 대답, 정말 솔직하고 단순하게 거기에 묻는 대로. 버부님은 그렇게 잘 대답하시더구만. 그렇게 대답하시면 돼. 근데 우리 어른들이 대부분 다 그러면 안 그래. 그러면서 자기가 딱 합리화를 시켜버리거나, 아니면 자기를 변호한다거나, 아니면 어디서 들은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한다거나, 아무튼 복잡하게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이유가 그렇게 우리가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단 저 버부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버부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나왔습니까? 네, 허공입니다. 잘 안 들립니다. 예, 허공입니다. 마이크 켜졌어요? 예, 허공입니다. 네. 저는 제발 견성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견성이 뭔데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견성하고 싶습니다, 이제. 또 동문서답하시네. 견성이 뭔데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진짜 나를 보고 싶습니다. 정말 너무 원통해서, 너무 분하고 원통해서 자꾸 진짜 눈물이 납니다. 진짜 자기를 보고 싶다고요? 예. 그럼 지금 대답은 누가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합니다. 아, 밥은 누가 먹었어요? 제가 먹습니다. 그럼 가짜 자기가 그거는? 진짜입니다. 그럼 진짜 자기 됐네? 됐어요? 끝났어요? 안 됐습니다. 그 진짜 자기가 했다며. 그게 진짜 자기라며. 본인이 성품을 봐야죠. 그러니까 가면서 그건 남한테서 들은 소리. 자기가 방금 진짜 자기가 밥 먹었다며. 예, 그럼 그 진짜 자기 만났네. 아닌데. 그럼 밥은 가짜 자기가 먹었나? 밥이야 제가 먹지만은 아니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제가라고 빠져나가지 말고 진짜 자기가 먹어서 가짜 자기가 먹었어요 밥은. 밥은 진짜 내가 먹었죠. 그런데 그럼 밥 먹을 때 진짜 자기가 있었는데 어디로 가버렸어요? 참 너하고 할 말이 없긴 없는데야. 아니 자기 성품을 봤으면은 스님이 놀래든지. 자기 생각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 말고 스님이 왜 저렇게 얘기하나 저게 무슨 얘기지에 왜 관심이 없었어요? 제발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예, 왜 저렇게 얘기하지? 이거 관심 안 가요? 관심 갑니다. 안 가네 지금. 그건 그렇지만 하고 자기 생각 얘기하기에 지금 바쁘잖아. 아유 잘못했습니다. 지금 잘못했습니다는 진짜 자기가 했어요? 가짜 자기가 했어요? 진짜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왜 근데 진짜 자기가 없다고 난리예요? 지금 대답했다면서요? 아니 뭐 웃음이 나든지 눈물이 나든지 뭐 그래야지요. 아니 잠깐만. 그러면 밥 먹으면서 웃음이 나야 진짜 자기가 먹은 건가? 그건 아니지만은 잠깐만. 법우님은 지금 아주 심각해야 돼요. 아주 집중해야 돼요. 지금 웃음이 나올 때가 아니에요. 그런 자세로 무슨 견성을 하겠다고 그러세요? 지금 웃음이 나오세요. 그렇게 여유로워요. 그렇게 견성이 하고 싶었다면서 아니네. 여유가 많네. 안 해도 되네. 해야 됩니다. 지금 누가 간절해야 되는데 내가 간절해야 돼요? 내가 간절해야 돼요? 아니요, 제가 간절해야 됩니다. 말로만 간절하네. 지금 간절해야 된다고 누가 말했는데? 제가요? 진짜 자기, 가짜 자기. 진짜 자기입니다. 제가 둘이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없다고 하세요? 왜 못 만난다고 하세요, 자기를? 그러면 만난 걸로 하겠습니다. 어른들은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서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한 머리를 돌려서 아이들 같으면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였어요. 그렇지 않을까? 법원님 방금 머리를 돌렸잖아. 만난 걸로 하겠습니다. 세상 살면서 그런 것만 배웠어요. 그렇게 얼렁뚱땅 맺히고 엎어치고 하는 거 배웠어요? 세상 살면서? 그거를 왜 공부 시간에 들이대세요? 그런 수법을. 이 시간에 그렇게 우스워 보이세요?
아닙니다. 보부님이 방금 한 것은 어디 지금 무엇하러 나와가지고 그런 만난 걸로 하겠습니다는 소리가 어디서 나와요? 제가 둘이 아닌 건 확실하니까요. 그럼 확실한데 왜 안 만났다고 하세요? 지금 진짜 자기가 말하고 있다는 건 자기가 말했잖아요. 말로만 한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하나라고 하는 건 확실해요? 확실하죠. 예. 확실해요? 네, 하나지 안 둘입니다. 확실한 것 같아요. 저는 하나입니다. 확실해요? 예. 그럼 왜 딴 자기를 왜 찾으세요? 확실치 않으니까 찾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용기를 내서 나왔으니까 할 말을 다 하세요. 하나가 아니니까 찾고 있잖아요. 저도 평소와는 다른 걸 느끼고 뭐 충격을 받든지 울든지 뭐 웃든지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걸 그거 저는 하세요. 그러면 그거 하면 뭐 하는데? 자기의 진짜 성품을 보면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어떤 일부의 반응은 진짜 성품을 본 것이고 평상심이 도가 아니네. 그 말은 평상심이 도닥하는 거는 예, 수긍을 합니다. 수긍을 못하고 있어요. 합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합니다. 그러면 왜 다른 도를 찾으세요? 울어야 도예요? 자기를 만났으니까 평소와는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자기를 만났으니까 네. 그럼 자기 지금 못 만났네? 못 보고 있습니다. 못 만났네. 못 보나 못 만나나 빠져나가지 마시고 똑같은 말이에요. 예. 견이라는 말. 예. 경험했다는 똑같은 예. 말이에요. 예. 그럼 지금은 자기를 못 만났네? 예. 자기를 못 만났으면은 지금 대답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네. 제가 하는 건 맞습니다. 못 만났다면서. 자기를 못 만났다면서. 빨리 대답하세요. 머리 굴리지 말고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그렇지만 대답은 죽어도 제가 합니다. 그러면은 못 만났다면서 무엇을 못 만났는데요? 뭘 못 만났는데? 뭘? 진짜 저를요. 그러면 이건 지금 대답은 누가 하는데? 아이,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진짜 자기를 못 만났다면서 진짜 자기가 대답하고 있다고 말이 안 되잖아. 말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안 되지. 진짜 제가 대답을 하지 그럼 가짜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진짜 자기를 못 만났다면서 예.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밥을 먹었습니까? 예. 그런데 밥을 안 먹었습니다. 이런 말이 돼요? 말 되냐고? 되냐고 빨리 대답해 보세요. 말은 안 됩니다. 그러고 본인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 밥 먹었어요? 네. 근데 밥은 안 먹었습니다. 이러고 있잖아. 그죠? 그와 똑같죠? 네. 진짜 자기를 못 만났습니다. 근데 진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럼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죠? 말은 안 되지만 지금 느낌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 말도 안 되는 틀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안 그래요? 자기 혼자 이상한 생각하고 있죠. 이상한 생각. 이상한 생각을 혼자 하고 있잖아. 아니 안 그러냐고. 제 말을 듣고 내가 그러지 말고 정말 그런가 보시고 대답을 하세요. 자기가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 이상한 생각을 하고. 예, 말은 좀 이상합니다. 이상하죠? 예. 맞죠? 예. 왜 그렇게 이상한 생각을 하세요?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죠? 예. 그거를 참고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거 참고하면은 해결이 될 겁니다. 이거 마이크 여기다가 놓으세요. 이렇게 나라고요? 네. 안 쓸 때는 쓰시고. 네. 예. 아니 여러분들이 그 이게 잘못 잘못 알고 있는 그 망상 속에서 이제 그거를 좀 깨보려고 하는데 이왕 나오신 김에 솔직하게 대답하시고 이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잘 끝까지 솔직하게 대답하시고 잘 해보십시오. 소득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누구세요? 예, 만성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지금 뭐 하는 것 같았다가 잘못 간 것 같았다가 하는 것 같았다가 그러면 네. 어떤 거는 공부를 하는 것 같고 어떤 것은 공부를 잘못 가는 것 같으세요? 그게 제가 마음이 좀 개운해지고 그래서 뭔가 착각에 또 이때가 이런 게 착각이었구나 라고 느낄 때는 공부를 하는 거 그러면 네. 마음이 개운할 때는 개운한 마음은 개운하지 않은 마음과 네. 개운한 마음은 누가 어디서 나왔고 개운하지 않은 마음은 어디서 나왔죠?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죠. 자기가 자기 마음 만들 줄 알아요? 자기가 마음 지금 만들어서 만들고 있어요. 열심히 바쁘겠네. 아니 이제 저절로 나왔죠. 그냥 뭐 어떤 조건에 따라 이 마음 저 마음이 나오고 있나요? 네. 그러면 어떤 조건에 따라 이런 마음도 나오고 저런 마음도 나오네. 네. 근데 어떤 마음은 도고 어떤 마음은 도가 아니다. 개운한 마음은 도고 개운하지 않은 마음은 도가 아니라고 어느 선지식이 그렇게 말씀하신던가. 똑같다고 하셨죠. 둘이 아니다고 했고 평상심이 그대로 도라고 했고 둘이 아니다라는 것은 기준이 없다는 거고 기준은 망구디 기준이라는 거고 그런데 자기는 법문은 안 받아들이고 자기 기준이 옳다고 하고 있네. 네. 자기 기준이 그렇게 옳아요 정말? 그럼 자기 기준 정말 맞는 기준이 있으면 하나라도 예를 들어보세요. 정말 맞는 기준은 아니지만 제가 갖고 있는 기준. 정말 맞는 기준이 아니라면 틀린 기준이네. 자기가 가진 기준이. 네. 틀린 기준을 왜 가지고 있어? 잘 못 넣겠어요. 맞다고 생각하니까 못 넣는 거지. 네. 다들 그걸 틀렸다는 좋다고 거를 하니까. 모르니까. 네. 틀렸다는 거를 아는 순간 그거는 저절로 없어져요. 네. 내가 넣어야 되는 게 아니야. 음. 아니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그 틀렸다는 걸 내가 놓아야 없어지나? 아니네 하면 그대로 없어지지. 네, 머리로만 틀렸다고 생각하고 실제 마음으로는 전혀 안 그래요. 실제로 틀렸다는 게 안 받아들여져요. 네. 그럼 맞다고 하고 사세요. 네. 그래서 답답해요. 머리로는 이거를 받아들여서 좀 내려놓고 싶다. 머리로도 정말 받아들이면 그건 없어져요. 머리로도 제대로 안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에요. 머리로는 1 더하기 1은 2야. 배워서 알아. 9보다 2, 2는 4, 2, 3은 0. 머리로는 알아. 근데 실제로 돈 계산할 때는 2는 5, 2, 3은 8 이렇게 나오나요? 아니죠. 정말 알면 실제로도 그렇게 나와요. 정말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 거. 정말 안다는 것은 네. 정말 그게 인정이 된다. 정말
정말 그렇게 돼버려. 그게 정말 아는 거지. 정말도 모른다는 거지. 억지로 남 말을 듣고 억지로 그렇다고는 하는데 나는 아닌 것 같다 이거지.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렇지. 네. 그러면 자기가 잘 따져봐. 정말 어떤 게 맞는지. 네, 항상 그 본문을 이렇게 듣고 그래서 내가 이게 받아들이고 싶다 생각하는데 항상 그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에 있는 거를 내 기준을 내려놓으면 큰일 날 것 같고 내가 잡고 있던 거 다 잡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뭐가 없어지면 안 될 것 같고. 네, 세상에서 바보가 돼버릴 것 같고 뭔가 뒤처질 것 같고 네, 뭔가 내 인생이 완전히 그 뭔가 좀 무너져 버릴 것 같고 이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못 놓겠어요. 그럼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그게 살기는 또 싫어요. 그렇지? 네. 그럼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내가 설득시키고 싶지는 않아요. 자기가 하고자 해야 되는 거지 남이 아무리 설득시켜봤자 그 별로 힘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살든지. 이렇게 순 엉터리를 정말인 줄 알고 절대로 내가 그대로 살 수는 없다 싶으면은 자기가 알아서 하든지. 네, 또 선지식들 말씀 들으면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저렇게 얘기했다가 하니까 그냥 또 이렇게 그거는 듣고 자기가 그렇게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거지. 바로 알아들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가 하는 속에서 깨우치잖아요. 네. 자기가 잘못 알아들었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저도 머리만 자꾸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머리가 복잡해져도 할 수 없지. 끝에 가서는 해결이 되겠죠. 어찌됐든 머리가 터지든지 해결이 나든지. 네. 그죠? 네. 그래서 끝까지 하면은 되게 돼 있어요. 머리 복잡해지는 거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거 뭐 별 문제라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제가 의심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무엇을? 법에 대해서 의심을 내가 지금 이거 지금 맞는 건가? 이게 지금 제대로 가나라고 하면서 의심을 자꾸 의심이 이제 올라오고. 뭐 할 수 없지. 자기가 의심하겠다는데. 네. 믿고 들어가도 될까 말까인데 의심하면 뭐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네. 그래서 자꾸 저도 안 그러고 싶은데 의심이 들고 이렇게 내가 지금 이거 맞나라는 생각했다가 또 다시 또 아니야 다시 하자 이러면서 이걸 계속 반복되니까 또 의심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법문을 그대로 못 받아들이는 것 같고 그래서 원래 사람들은 못 받아들여요.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으면 뭐하러 믿어라 순종해라 하겠어요? 그죠? 네. 그걸 그렇게 강조한다는 것은 그걸 그만큼 못한다는 증거잖아요. 네. 뭐 쉽게 될 것 같으면 왜 강조하겠어요? 얼마나 못하면 그렇게도 최우선의 믿음을 두고 강조하겠어요? 얼마나 못하면 뭐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그거니까 그걸 제일 강조하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네. 누구나가 다 그런 거. 근데 누구나가 그렇다고 남들처럼 그러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자기한테 달려있지. 모든 사람들이 어쩌고 어떻게 살아도 적어도 나는 그러고 살 수 없다는 마음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정말 환경에 휘둘리고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끝까지 해보세요. 머리가 아파서 죽어버리진 않을 거예요. 아마 죽기 전에 어떤 해결점이 올 거예요. 머리 아픈 것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길을 가든 끝까지 가면 어느 길이라는 게 뭐냐면 뭐 머리로 하든 무엇으로 하든 간에 끝까지 하면은 끝장을 보게 돼 있어요.
근데 끝까지 안 하고 중간에 자꾸 머리를 써가지고 이쪽으로 좀 가다가 또 새끼를 싹 빠져서 이쪽으로 또 좀 가다가 또 아니다 싶으니까 또 새끼를 싹 빠져서 이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수행을 뭐 어떤 방편을 어떤 걸 쓰더라도 제가 하지 말라고 하지 않잖아요. 좌선을 하든 경전을 읽든 연구를 하든 명상을 하든 뭐 뭘 하든 어떤 것을 해도 절을 하든 하지 말라고 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마음이 가는 대로, 마음이 가는 게 사람마다 달라요. 마음이 가는 대로 끝까지 해보라. 그러나 계속 참여하면서 해보라. 그래야지 점검이 되니까. 우리가 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아이들이 걸을 수 있는 능력은 원래 있기 때문에 걸을 수 있어진다. 노력 끝에. 원래 없다면 아무리 누가 도와줘도 걸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병이 나을 수 있는 능력도 원래 있기 때문에 어떤 도움에 의해서 그게 나아지지. 그런 능력이 원래 없다면 아무리 도움을 줘도 나을 수가 없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우리가 자기 이 관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은 원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잘 이끌어주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런데 안 되는 것은 원인은 딱 하나 뭐겠어요? 포기하니까. 그렇지. 포기하니까.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거 조심해서 앉으십시오. 네. 네, 보행입니다. 지난 이제 주 이렇게 이제 스님과 이제 문답을 통해서 제 생각이 여태까지가 공부한 것이 뭐 하나도 없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을 이제 놓고 스님 법문을 듣는다고 그러면 공부한 게 있는 줄 알았나요? 예, 그렇게 알았었습니다. 조금씩 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러면 공부하게 있는 줄 알았나요? 라는 말이 뭐가 쿵 안 오나요? 그냥 그걸 또 머리에 넣고 예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몰라서 묻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건 못했습니다. 그런 대답을 듣고자 물었겠느냐? 그런 대답을 듣고자 제가 물었겠습니까? 네, 아닙니다. 네, 일단 안 걸려 들었으니까 다시 네, 또 다른 기회를 봅시다.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낚시를 던지면은 물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 속에서 이 빠져가지고 물지를 않아요. 낚이지를 않아요. 말씀해 보세요. 네, 제가 나름대로 그런 원인을 좀 조금 파악을 해봤거든요. 이게 어째 이렇게 나는 듣는다고 하는데 전혀 이게 스님께서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다시 한번 이렇게 고심해봤는데 이게 보니까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뭐 이렇게 친구들을 만났는데 어떤 친구들은 뭐 활동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은퇴한 친구도 있는데 거기서 얘기 나오는 걸 보니까 누가 얘기를 해도 자기 생각을 꺾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생각이 굳어서 누가?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 모습을 딱 보니까 나도 저러네. 내가 저랬구나. 이런 감이 확 오는 거예요. 친구들 모습에서. 그러면 또 내가 얘기를 하면 그렇다고 뭐 저는 내 의견을 꺾느냐. 또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모습 때문에 이것 때문에 관문이 안 들어왔구나.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전혀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이건 뭐 과정에서 형성된 거겠지만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딱 형성돼 가지고 이 법문이라고 듣는다고 생각했지만은 법문은 그냥 왔다가 이게 철옹성이니까 왔다가 부딪혀 나오고 가끔씩 한 번씩 이제 그 들어오고 막 이랬던 거구나. 그러면서 아 이거는 진짜 중병도 중병인데 아 다행히 스님 문답을 듣어서 내가 이걸 아는 것 같다. 이런 감을 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그 화장실 가서 그 일을 보는데 아 갑자기 그 평소와 다르게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시원하네. 근데 그전에는 뭐 일 보고 나가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냥 시원하네 이렇게 딱 감이 들면서 거기 나왔거든요. 바로 나와서 이렇게 이제 창문을 또 이렇게 이제 그 연다고 했는데 그 더운 느낌이 확 들어오는데 이건 내가 느낀 게 아니고 그 느낌뿐이다. 이런 더위인데 이거는 그러면 이 더위 이 느낌만 딱 있다. 아까 화장실의 느낌도 내가 느낀 게 아니고 느낌만 딱 있다. 이게 처음 이게 그 제가 뭐 이렇게 눈 떴을 때 그런 느낌하고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가 뭐 이건 느낌이겠지 무슨 했는데 그 조금 있다가 이제 스님 법문이 응답한 법문이 올라왔어요. 법문이 올라가지고 질응답한 그게 또 저는 조금 이따 듣겠다고 이제 했는데 그 아내가 들어봐야겠다고 재밌을 것 같다고 하면서 듣는데 스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옆에서 또 그 아내도 똑같이 스님처럼 그냥 똑같이 말씀하시는 그렇게 깝깝하냐고. 근데 동시에 그 아내 말도 법문처럼 확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문이네? 하면서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울렁하더라고요. 울렁해서 거기서 이제 참고 있다가 이제 뭐 일 본다고 이제 아내 나가고 하는데 갑자기 그냥 울컥해지는 거예요. 울컥해지고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이 갇혀가지고 전혀 그냥 힘만 썼지 정말 이 감을 전혀 못 잡고 이런 게 정말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생각을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저번 법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것도 없다. 내 생각은 이건 생각까지는 도저히 안 된다. 이걸 이제 절감하고 이제 그 모교 법회를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냥 무조건 법에 의지해서 그냥 법만 궁금해하자. 늘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감으로 이렇게 듣는데 그 법회 중에 무슨 내용은 사실 안 들어왔습니다. 거의 안 들어왔는데 중간에 이제 그 두 분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그냥 쿵 하더라고요. 이거 생각에 뭐가 이게 축 해가지고 이런 감인가? 네,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그래서 이런 감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분. 소연입니다. 된 거예요? 소리가? 켜기만 하면 되는데. 저는 질문이 아니라서 안 나올까 하다가 감사 성함이 인사를 뭐라고요? 소현입니다. 감사 인사 드리고 싶은 마음에 발이 저절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 전철 타고 올 때 1000년 동안 어두웠던 동굴이라도 지금 밝아질 수 있다. 그 마음만 새기고 왔는데 늘 스님께서 법문하실 때 뵈면 한 번씩 이렇게 치시거든요.
그런 법문을 듣다가 아, 스님께서 저렇게 탁상을 치시는 그 마음을 그대로 내 마음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나는 언제 그 마음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 늘 법문을 들으면서도 한 번 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은 탁상을 치시는데 늘 간절하게 내 본성을 찾고 싶다는 그 마음에 가도록 늘 이렇게 파이팅하는 자세였다면 아까 탁탁 치시는데 모든 게 릴렉스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태어나서 지금껏 사는 동안 제 자신은 제가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오늘 법문 듣고 이 치는 소리가 그대로 들어오면서 아, 이제 세상 사는 게 수월할 수 있겠구나. 예전에 언젠가 제가 스님하고 독대를 한 적은 없었는데 줌으로 법회 참석했을 때 스님께서 그 멀쩡하게들 생겨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럽다고들 그런다고 뭐 중생은 동업 중생이라 했으니 나 말고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님께서 그때 덧붙인 말씀이 모든 게 그 고통은 모든 게 자기 경계다. 자기 경계 속아서 그런 거다. 그래서 그때 아 그렇구나 했는데 그 이후로 하루하루 수행하면서 살면서 점점 알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려워지고 모르겠고 또 알았다가 생각하는데도 너무 부딪히고 힘들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그냥 저절로 그 느낌이 뭔지 들어오는 것 같아서 들어왔어요. 들어오는 것 같아요. 들어왔습니다. 그거 왜 같다고 하세요? 네. 항상 전에도 스님께 질문을 드렸던 적도 있지만 그때도 스님께 지적을 받았던 게 지적받지 않았고 제가 질문을 드릴 때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제 마음속에 한순간 봤으면서도 저에 대한 불신, 저에 대한 미흡함 이러면서도 내가 봤다고 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이 동시에 또 드는 거예요. 한순간 봤다는 거 그거 틀린 건데 자기 혼자 한순간 봤다는 망상에 빠져 있잖아요. 한순간 봤다는 기억 거기에 사로잡혀서 지금 배고파도 밥을 못 먹는데 난 한순간 봤어 그것 때문에 지금 숨이 막히는데 숨을 못 쉬고 배가 고파도 먹지도 못하고 목마른데 마시지도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고장난 사람이지. 지금 알아들었습니다. 항상 일어날 뿐 흔적은 없다. 그렇게 누가 정리하라고 하던가. 그렇게 정리하는 게 병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누가 그 정리해가지고 요점 정리해서 시험 칠 건가? 아닙니다. 그 정리해서 어디다 쓰려고 그렇게 정리하세요? 정리 안 하고 바르게 수행해 나갈 겁니다. 누가 바르게 수행하라 하던데. 뭘 봤다면서 자기가 봤다면서 바르게 수행한다는 소리가 나와요.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바른 게 있던가? 바르고 삿됨이 있던가?
없었습니다. 그건 왜 바르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그래요? 지금 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 자기 공부를 위해서 대화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제 물음에 대해서 말에 적절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공부하러 나오신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저하고 말 주고받기 놀이를 할 거예요? 한순간 걸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폼나게 대답하려고 나왔어요. 공부는 안 하고 한순간 또 걸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럴듯하게 말하면 폼나죠. 아닙니다. 폼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폼 잡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있습니다. 공부에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럴듯하게 대답하려고 하는데 관심이 있다 말이고. 그래서 그 순간에 그런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네, 계속해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공부가 우리가 무엇이 공부인지 나오세요. 무엇이 공부인지 공부할 생각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저하고 그냥 폼 잡고 세상 대화를 좀 하다가 들어갈 생각이 있는 건지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정말 자기 공부를 할 마음으로 참여하는 건지 그냥 그냥 막 세상 대화 다 했으니 뭐 안 그래요 아니요 지금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 아이고 제가 습관이 돼서요 뭐 이런 얘기나 하다가 2시간 보내려고 오셨는지 공부를 하려고 오셨는지 공부를 하려고 오셨으면 적어도 2시간 3시간 동안은 공부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너무 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알차게 시간을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적당히 할까요? 그냥 세상 분별 얘기는 적당히 하고 그냥 그렇게 할까요? 말씀하십시오. 네, 오늘 법연입니다. 네. 오늘 법문 말씀 중에 그 5살 어린아이가 이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지금 나온 이유는 제가 혹시 언뜻 본 게 맞는 것인가 점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네. 좀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네. 마이크의 소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냥- 시간이 거의 예. 다 된 관계로 빨리 말씀을 해주시고 네네. 지금 줌 참여하신 분들도 손 들고 계신 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실 때는 그 보는 인식이 그냥 다 난가? 그냥 그렇게 본문 인식? 아니다. 제가 그러니까 보고 듣고 보고 있는 이 상태가 그냥 그냥 그게 난가? 이게 난데?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게 다 이게 난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 어땠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 보고 듣고 이 보여지는 것, 이 인식하는 것만이 난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인식하는 것만이 난가 보다 하는 생각인데 그런데 뭐 그런 생각이 뭐예요? 인식하는 것만이 나인가 보다. 응? 네.
인식하는 것만이 나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그게 뭐 그건 그냥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대상에 불과합니다. 아니 하나의 생각이잖아요. 인식하는 것만이 나인가 보다라는 것은 뭐죠? 하나의 생각이죠. 네. 그 생각이 뭐라고? 생각 온갖 생각이 다 들 수가 있지. 네. 됐습니까? 꾸준히 듣겠습니다. 계속 해보세요. 계속 해보십시오. 공부. 알겠습니다. 네. 다음 정견 법우님. 정견 법우님 말씀하십시오. 네, 저 잘 들리세요? 네, 말씀 시작하십시오. 네, 스님, 저희가 저번에 법문을 듣다가 처음으로 감동을 가슴에 이렇게 가슴이 와락 내려앉으면서 눈물이 나가지고 그때 스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법이 들어와서 그렇다고 해주셔서 되게 기뻤는데 근데 그 법문 중에 그 대목이 제가 평소에 이렇게 듣다가 이렇게 유난히 이렇게 귀에 꽂히거나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꽂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어가지고 좀 기쁘면서도 그 다음에는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그냥 궁금하기도 하고 그 단어들이 이렇게 특별히 와닿는 단어가 있고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모르겠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때 그 법문에서 쓰신 단어는 좀 제가 거리감을 느끼는 단어였는데 그래가지고 궁금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평소에 제가 막 궁금해하던 그런 관심이 있거나 막 특별히 궁금하던 대목이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그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지를 분석해서 알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그냥 조금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나? 그 말이잖아요. 아니요, 조금 궁금해서라는 다른 말로 표현을 했지만 그것을 분석해서 알고자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분석까지는 아니고 좀 호기심? 네. 제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은 전부 다 분석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잖아요, 무시간에. 근데 분석까지는 아니고 호기심, 그것도 분석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거든요. 쓸데없는 소리고. 응? 쓸데없는 소리를 했네요. 그러면 저 하나 질문이 더 있는데 빨리 할게. 저 공부를 이렇게 법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실전에만 가면 너무 좀 헷갈려가지고 만약에 제가 걱정거리가 있으면 실전에 저도 가서는 모르게 머리를 쓰는 모양이죠. 네? 실전에 가서는 머리를 쓰는 모양이죠. 근데 저절로 어떤 문제 해결을 해야 될 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데 그때 딱 드는 생각이 내가 지금 이거를 스님 말씀대로 머리를 이렇게 쓰고 할까 분별로 저렇게 지금 할까 싶을 때에 법에서는 뭐라고 했나요? 둘이 아니다. 또. 。 또. 。 。 。 。 。 。 。 。 또. 。 。 。 。 또. 。 。 。 。 。 。 。 또. 。 。 。 。 또. 。 。 。 。 또. 。 。 。 또. 。 그 。 또. 。
그리고는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왜 머리를 쓰나요? 그럼 법에서 다 가르쳐 주고 있는데 왜 법대로 안 하나요? 그러니까 그게 저절로 그렇게 되는데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것은 변명이고요. 법대로 왜 안 하는지 네. 이유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법대로 해야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변명을 하면 뭐 하겠어요? 1 더하기 1은 2다라고 가르쳐 줬는데 자기는 3으로 하고 있어. 2라고 다 가르쳐 줬고 배웠는데도 자기는 3으로 하고 있어. 그럼 뭐 어쩌겠어요? 구제불능이지. 근데 그게 둘 중에 하나인 그 객관식이 아니고 주관식이어서 아이, 말을 못 알아듣는구나. 다시. 법문에서는 뭐라고 했나요? 둘이 아니다. 그럼 됐네. 근데 무엇을 몰라요? 답이 거기 있네. 답이 거기 있네. 법은 답을 가르쳐 준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가르쳐 준 대로 하면 되겠네. 무엇을 모른다는 거지. 무엇이 헷갈린다는 거지. 법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니까 머리가 복잡한 거지. 법은 계속 가르쳐 주는데 이게 답이야 이렇게. 안 그런가?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아니 가르쳐 주는데 왜 가르쳐 준 것은 버리고 자기 혼자 모르겠다고 하고 있지? 법부님이 둘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됐네. 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내가 알아서 드는 생각인지 내 아상이 하는 생각인지 아니 사람 이 생각- 그 뭐가 어디서 그런 것들은 그렇게 다 주워 듣고 이것은 내가 알아서 드는 생각인지 아상이 하는 생각인지 그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건 공부하는 게 아니야. 법부님이 그랬잖아. 법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니까 둘이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뭘 모르겠다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고 해요. 거기서 끝났네. 그래서 끝이 안 나요? 이렇게 알 듯 말 듯 잘 모르겠어요. 머리를 써서는 알 수가 뭔가 없어요. 이렇게 수없이 똑같이 반복하고 있지만 머리를 써서 법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알으라고 이해하라고 하는 법문이 아니에요. 밥을 드시라 하고 드리면 먹으면 되는데 밥을 여기다 놓고 이 밥을 알 수가 없어요. 알 듯 말 듯 해요. 왜 그런 거 있죠? 배가 고파요. 그러면은 법을 드린 게 배고픈 사람한테 밥을 준 거나 예를 들자면 비유를 하자면 마찬가지죠. 그럼 밥을 드시라고 드렸는데 앞에다 놓고 알 듯 말 듯 해요 하라고 밥을 드렸나? 그냥 드시라고 드렸지. 법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네. 이 대화를 참고를 해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정은 부부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십시오. 이미숙입니다. 네. 스님, 요즘은 제가 저절로 쉬어지는 숨조차도 힘들고 매 순간순간마다 시험에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힘드는데 그걸 나한테 어쩌라고요? 그러게요. 이러다 미치겠구나. 정신분열 환자 같은 느낌도 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어쩌라고? 지금 저한테 어쩌라고는 없고요.
그냥 이런 기분을 갖다가 스님한테라도 좀 말하면 아 정신 차려라고 한 대 때려주면 내가 좀 정신을 차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공부를 똑바로 하십시오. 머리로 하지 말고. 처음부터 오늘 처음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법문을 들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것으로 법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태어나지 않은 시간을 갖겠습니다.